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아, 비가 오고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업 사이트로 해서 이제 웨딩 CPA 프로그램을 이거죠.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두 카피 팔았나? 팔고는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왜? 업데이트를 좋은 게 생각이 나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적고,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지금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깔아볼 거라서 설치를 해볼 거라서 이거는 먼저 워드프레스용이 아니고 일반 사이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에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 워드프레스용이 아닌 일반 사이트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아닌 일반 사이트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내 페이지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이트다 보니까 워드프레스를처럼 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문, 첫 페이지도 테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 테마가 이렇게 9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자동으로 생성되는 테마 페이지도 9가지를 이렇게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뭘 볼까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 도메인을 접속하게 되면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워드프레스 모습이 보이지만 여기는 일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 사이트처럼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그 생성한 테마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다가오는 테마는 여기에 9가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난 거는 여기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클릭으로 생성했던 이런 게시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쭉 내리면은 서로 상호 백링크를 할 수 있게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파일 이름에서 보시면은 테마 1으로 해갖고 10월 14일 날 제가 발행을 한 거죠. 발행을 한 파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9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테마 1위에서는 여기 보세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테마 2번으로 어, 테마 2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동으로 페이지가 생성이 14일 날 되면은 그 다음 거는 여기는 테마 2번으로 가게 되고, 테마 2번은 3번으로 연결되고, 3번은 4번, 5번, 6번, 7번, 9번은 1번으로 다시 서로 간에 상호 백링크를 할 수 있게끔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쳇바퀴처럼 로봇이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도록 홈 메뉴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판매는 음, 기본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기본 10만 원인데, 여기에 뭐가 탑재가 되어 있냐면은 이 첫 페이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9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생성되는 테마 페이지를 밑에 9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테마로 5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개발한 것 중에서 메타 태그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되는 SEO를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도 탑재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서 요 구성으로 해갖고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인덱스 페이지를, 첫 페이지를 좀 더 구매를 하고 싶다, 아니면 테마를 조금 더 구매를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각 테마를 10,000원씩 각각 또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 판매
다시 구성을 해서 저처럼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냥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니까 마음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진 사이트를 보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지난 영상보다 좀 더 굉장히 풍부해졌죠. 뭐냐, 파싱할 위치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본인의 프로모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설정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일단은 먼저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웹사이트 정보라고 해갖고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테마를 여기서 첫 페이지를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본인의 사이트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 코딩, 직접 HTML 코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서 입력만 하면은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정 테스트라고 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죠. 테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손쉽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놨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웹사이트를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죠. 이 사이트를 파싱을 해와야 되죠. 자료를 먼저 여기에 있는 CP 사이트에서 마련되어 있는 이거를 이미지, 제목, 뭐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조합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최신 자료로.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웨딩 페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웨딩 박람회가 보통 주말에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후 좀 늦게 이 파싱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매주 월요일 오후 1회 정도를 실행을 해주라. 그러면 최신 정보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럼 파싱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최근 걸로 해갖고 쭉 긁어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최근 걸로 저장해놨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테마를 선택해서 자기가 구매한 테마가 만약에 1번부터 뭐 5개 나가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최근 9번을 삭제를 하고 9번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없죠. 9번은 잘 보세요. 9번은 7일께 마지막이죠. 9번을 페이지를 최근 걸로 파싱을 했어요. 페이지를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9번, 테마 9번에 오늘 날짜로, 오늘이 15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파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파일 이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기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 날짜로 해갖고 쭉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죠.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페이지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최근 게 여기 올라오고 15일이 이거보다 더 빠르니까 최근 게 날짜가 같은 날짜에 쭉 이제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 되면은 월요일 게 여기가 나오고 그 지난주 거는 이렇게 나오듯이 최근 게 여기 나오고, 오늘은 이 두 날짜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최근이죠. 최근 게 여기에 다가오는 웨딩 페이지에 나오고, 지난 이거보다 바로 직전의 날짜 거는 여기에 뒤에다가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이렇게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테마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테마로 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을걸요? 봐봐요. 똑같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테마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되게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 이번에 탑재되어 있다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메타 태그 관리 시스템이란 것은 뭐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관리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SEO 설정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하면은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죠. 메타 태그라는 거. 그래서 메타 태그에 뭐 타이틀 태그도 있고 키워드 넣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하드코딩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HTML 갖고 코드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웹사이트에서 여기서 똑같이 사이트 URL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이트 타이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넣어주고 키워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지 이미지 넣어주고 오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링크를 보냈을 때 거기에 뜨는 거 있죠. 그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오지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올려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 계정이 있으면 트위터 정보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웹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 이것도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를 해서 해놨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랭크매스나 이런 것들 SEO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들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플러그인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일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개발해서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첫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테마 5가지. 5가지는 테마는 제가 5개를 기본적으로 한 게 매주 5개 포스팅 이제 페이지를 자동으로 다른 스타일로 버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 제휴 코드가 있는 이런 페이지를 날짜별로 한 주에 5개씩 5개라고 하면은 테마를 5개 구매했다고 하면은 5개가 이제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링크를 홍보를 하든 아니면 페이지가 점점 누적돼서 매주 5개니까 예를 들어서 4주면 4호 20개 한 달에 20개의 글들이 써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덱싱이 잘 돼갖고 구글에 검색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날짜 지났지만 클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사이트를 통해서 클릭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을 조금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들어온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번 달은 이제 2건이 승인이 됐고 1건은 거절당해서 이렇게 중복 신청이네요.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20만원 그 다음 그 전달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저도 이 프로그램 세팅이 끝나면은 사이트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갖고 이제 많이 뿌릴 거예요. 많이 뿌릴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닫아볼게요. 닫고 자, 오늘 설치할 도메인은 사이트는 웨딩박람회일정닷컴이라는 한글 도메인으로 제가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뭐 하나 올려놨는데 이렇게 도메인 등록하고 좀 묵혀둔 겁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그냥 접속 불가가 아닌 뭐라도 하나 만들어가고 올려놨어요. 있는 것처럼 인덱싱이 좀 되라고 이렇게 해놨고 저는 지금 패스트 코밋을 이용하고 있고요. 패스트 코밋을 이용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계정에 계신 분들은 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씩 계정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패스트 코밋을 좀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패스트 코밋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에 좀 편한 게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 패널, c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버튼 하나로만 클릭으로만 굉장히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세팅까지 끝나서 이렇게 접속까지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오셨죠? 오셔갖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여긴 DB에다가 아까 파싱한 거를 갖고 와서 긁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 좀 만들었습니다. 자, 초기 설정에 보시면은 db.php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 말하는 창고죠. 자료를 파싱을 해갖고 저장해 둘 곳의 정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번호 이렇게 입력,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db.php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제가 드리면은 이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패스 코밋 기준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고를 만들어야 되죠. 나는 창고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위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여기에 만약에 wedding f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요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여기 보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네,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db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저 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wedding 유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패스워드 제가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좀 너무 쉬운가? db 1, 2, 3, 4 너무 짧다고 돼 있네. 잠깐만요. 그냥 웨딩 페어라고 할게요. 웨딩 페어 됐다. 웨딩 페어 됐어요? 그럼 여기다 적어야지. wd 언더바 유저가 있고 wedding fair가 비밀번호다. 됐죠? create user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한 거 하고 있는 거는 창고 만드는 거다. 우리가 파싱을 해와서 거기다가 저장할 창고를 만드는데 창고 이름은 터보 자기 계정에 자동으로 붙고 우리는 저는 이제 웨딩 F라는 것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풀네임이 창고 이름은 정식 이름은 이건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고 이름이고 창고로 들어가기 위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럼 create user 창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create user를 누릅니다. 그럼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여기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next 스텝을 눌러줍니다. 아니다. 다 체크를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체크를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next 스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back 하고 그러면 db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드릴 때 압축을 해서 드릴 거예요. 왜냐?
패스트 코밍 같은 경우는 압축을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게 압축을 해서 올려서 풀면 굉장히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번에는 파일 매니저를 갑니다. 아까는 여기였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파일은 여기. 파일 매니저 가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는 닫고. 그러면 자기 계정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이거 여기에요. 그러면 자기 도메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도메인 이름이 이거다. seekhost.com이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글 도메인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지금 하나가 뭐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제가 요 페이지 내용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워볼게요.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누르고 파일 셀렉트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압축해 놓은 요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여기다가 녹색으로 변하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닫고 좀 전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리로드를 이거 눌러주면은 나옵니다. 올라갔어요. 이 압축돼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두 개의 폴더가 노란 폴더가 있는데 노란색은 폴더거든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압축된 걸 오른쪽 마우스 눌러갖고 여기에 extract 압축 풀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extract fi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줍니다. 그럼 압축이 쫙 풀려요. 그죠? 그럼 여기 폴더에 있는 이 내용을 요 위에 방으로 올려야 되는 거,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선택을 해주고 select all 해주고 move를 눌러줍니다. move 눌러주고 앞에 거를 지워주고 폴더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move를 쫙 눌러주면 얘가 위로 쭉 올라가고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up one level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까 그 파일들이 여기로 쫙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폴더 안에는 비어 있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설명서에 여기 설명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에 뭐가 되어 있었죠? 첫 번째가 db.php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edit이란 것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에 친절하게 제가 한글로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넣으라고 db name 창고 이름이죠. 아까 db name은 이거였죠.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db user 이거죠. 다 db password 이거죠. 넣고 save change 이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닫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admin.php를 열으라고 되어 있어요. admin.php 이거죠. 오른쪽 마우스 열어서 잠깐만요. 자, 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제 정보를 넣어놨을까봐 혹시나 해서 여기에 줄 번호 2번째, 두 번째 줄 여기죠. 줄이 좀 다르나? 여기 써놨습니다. 1번 자주 사용하는 IP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IP 등록, 비밀번호 입력. 두 번째 2번 여기에 비밀번호 입력. 세 번째 여기도 관리자 여기가 바로 아까 로그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리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IP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작업을 저 같은 경우 노트북으로 사무실에서 자주 한다. 매번 여기 접속한다 그러면은 제가 IP가 있을 거예요. IP는 이렇게 창을 여시고 자기 IP를 볼 때는 url.kr/ip라고 치면 IP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IP를 먼저 보고 IP가 자주 하는 이거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비워놔도 됩니다. 아까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근데 등록을 하면은 로그인을 절차가 생략됩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을 수 없이 이 IP는 안전한 IP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로그인이 자동으로 된다. 로그인 절차가 생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실 분들은 넣고 안 넣으실 분들은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1, 2, 3, 4라고 이렇게 줬어요. 반드시 여기 콤마하고 콤마 이제 점하고 점 지우면 안 돼요. 요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3번 여기 있죠.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 3번 여기다가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넣고 넣었죠. 그러면은 설명서 한번 볼게요. 따라가면 돼요. 자, IP 비밀번호 요 세 군 다 넣었죠. 여기까지 되면 끝납니다. 그럼 세이브 하고 됐죠. 이거 닫고 자 DB 설치 초기 설정을 마친 후 여기 초기 설정을 마친 후 install.php 파일을 실행하면 DB가 생성됩니다. 창고가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DB가 생성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무슨 말이냐? 이걸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php my 여기로 들어오면은 좀 전에 저희가 만든 웨딩 F 요거죠. 여기 창고가 있어요. 근데 창고 안에 선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선반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install.php를 실행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db.php에 다 창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하고 다 접속 정보를 다 넣은 상태에서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install.php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이게 테이블을 만드는 거군요. 저 테이블 생성 db 이건 나중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로그인 됐죠. 그러면 어필리트 코드를 자기가 만약에 제 걸 한번 해볼게요. 21, 그 다음에 설정 저장. 이걸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이건 눌러볼게요. 아까 빈 창고였죠. 선반이 없었어요.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선반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세팅이라는 선반이 생겼고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이 생겼고 웨딩 페어라는 테이블이 생겼어요. 그럼 세팅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어필리트 코드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웨딩 페어란 방에는 선반에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서 설정을 프로모션 코드를 넣고 설정 저장을 딱 하면은 그런 다음 가볼게요. 이걸 눌러볼게요. 세팅에서 보기를 눌러보면은 베이스 URL하고 어플리트 코드가 여기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자, 첫 페이지를 제가 이걸로 했죠.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 인덱스를 이게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딧 리네임 하면 되겠다. 리네임. 제가 요걸 두 번째 거 요걸 한번 써볼게요. 이걸로 선택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인덱스를 이렇게 제가 드리겠죠. 이건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처음부터 제가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선택한 걸 인덱스로 해갖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걸 갖고 인덱스 테마를 선택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 선택을 하고 프레시 하면 이렇게 바뀌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이것도 또 다 들어가 있구나. 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네. 이거 페이지를 다 지우고 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admin.php를 들어와서 여기서 창을 두 개를 다 펴야 되겠다.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에요. 여기요. 밑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들어가 있네. 여기는 왜 들어가 있냐면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사이트명 웨딩 페어라고 한번 볼게요. 페어 테스트 페이지. 회사명 우리 집 사업자 1, 2 없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독립하면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주소도 넣기 싫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이메일을 넣기 싫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연락처 안 넣어도 됩니다. 넣은 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정보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저장이 됐다고 하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저장이 됐는지. 사이트 네임하고 컴퍼니 네임에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웨딩 페어 테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우리 집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안 바뀌네. 얘는 왜 안 바뀌냐면은 이름 뭐였더라? admin seo.php. 얘도 바꿔야 되는구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관리자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에디스를 하면은 admin 1, 2, 3, 4로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여기를 비워놓을게요. 비워놓고 사이트 URL은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를 아까 여기랑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이트명을 비워놓으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비워놓으라고 한 거예요. 넣고 사이트 타이틀 또 비워놓고 description 이렇게, 이것도 없다면 비워놓고, 이거 없으면 비워놓고, 이것도 사이트 타이틀은 여기 안 들어가지. 사이트 명이고 사이트 타이틀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설정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웨이팅스 웨딩 박람회 일정, 웨이팅스 웨딩 박람회 일정,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가끔씩 쿠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마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보를 땡겨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봐봐요.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 창고에 여기 칸에 저장이 될 건데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싱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얘가 쭉쭉쭉쭉쭉쭉쭉쭉 파싱이 되고 끝났어요. 그럼 넘어가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쫙 당겨 왔습니다. 쫙 당겨 왔죠. 쫙 당겨 온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아까 이 작업을 파싱한 작업을 월요일 정도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월요일 아니어도 그냥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테마가 자기가 구매한 게 만약에 9개다 그러면은 9개를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누르고 페이지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페이지가 생성됐다고 떠요. 그러면 페이지 생성된 걸 보시면은 테마 1번에 오늘 날짜, 발행한 날짜로 해갖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한번 보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여기를 누르면은 하단을 보세요. 여기 눌러도 되겠다. 누르면은 본인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프로모션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30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정 저장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아까 여기서 설정이 들어가면은 3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를 2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번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번이라고 뜨고 오늘 날짜가 떴어요. 그럼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2번이 나왔고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 이것도 파싱을 해야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싱하기를 누르고 삭제하기를 누르고 삭제하기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을 갖고 페이지 만들기를 해봤어요. 보기. 파싱하기 눌러야 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30번을 뜨죠.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자, 본인이 이렇게 바꿀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 거를 넣고 설정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긁어오기를 눌러서 파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 이왕 하는 거 제 걸로 만들게요. 다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바꿀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파싱을 하고 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삭제를 하고 제 코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1번 만들고 쭉쭉 만들어 볼게요. 2번 만들고 여기까지 세팅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뭐 쭉쭉 하면 됩니다. 그냥 3번 만들고 4번 만들고 5번 만들고 6번 만들고 7번 만들고
8번 만들고 9번 만들고 9개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렸죠. 말 그대로 페이지를 9개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잠깐만 다 지워볼게요. 9개를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세팅 끝났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보면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여러분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페이지죠. 이걸 만약에 어디다가 링크를 달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웨딩 박람회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링크를 넣어도 됩니다. 링크 달면 되죠. 그럼 여기로 오겠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눌러주고 가고 신청하고 저는 수익금 얻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작동을 하네 안 하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매주 9개의 다른 스타일로 포스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매주 9개로. 그랬을 때 최대한 중복을 막기 위해서 그냥 디자인이 좀 레이아웃이 다양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것도 첫 페이지예요. 여기 검색이 될까요? 안 됩니다. 버튼도 없어요. 그냥 구글 로봇이 왔을 때 이거 사이트 같이 생겼네? 라는 느낌만 들게끔 내가 테마를 만든 거예요. 기능을 다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넣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 박람회 인천 나오고 경기도. 지난 영상에서 이게 기능이 안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 왜 안 되나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아까 잠깐만요. 아까 이건 어떻게 왜 안 되는 거지?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번에는 먼저 이거 설치를 할 때 아까 말한 SEO 설정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거 잘 들어갔나 볼까요? 소스 보기. 자, 디스크립션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맞죠? 들어갔죠? 키워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이트 타이틀 자리입니다. 사이트 타이틀 자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이 웨딩 페어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웨딩 페어 사이트명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랑 좀 사이트명 비워놓고 똑같이 쓰시려면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 들어간다. 이거 한번 다 넣어볼까요? 한번 우리 집 사업자 번호 1, 2, 3, 4 5, 6, 7, 8 주소 우리 집 주소는 광화문대로입니다. 이런 주소가 없겠지만 한번 다 넣어볼게요. 제가 네이버닷컴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겠죠. 나왔습니다. 타이틀 나오고 집 주소 나오고 회사명 나오고 사업자 번호, 통신번호, 집 주소, 이메일, 연락처. 그러니까 입력한 값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설치까지 다 했습니다. 좀 긴 여정이었는데요.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샘플로 드렸던
요게 어디 갔지? 이 링크는 그 영상 이제 댓글이나 이쪽에다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고 차근차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뷰가 링크가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아까 보셨다시피 사이트를 갈래자 페이지에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하다 보니까 링크가 깨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도 아까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소가 날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여기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weddings.co.kr로 들어오시든지 거기 들어오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기본 패키지에서 이제 테마는 첫 번째 페이지는 몇 번째 테마를 구매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자동 밑에 자동 여기 거는 몇 번째 거를 할 건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거기에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제가 1차적으로는 못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제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원격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저는 패스트 코밋입니다. 패스트 코밋을 왜냐면 여기서 테스트를 했고 제가 사용하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데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원인은 파악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는 패스트 코밋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패스트 코밋을 이용자분들한테 권합니다. 그리고 구매는 여기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선착순은 아니고 많은 제가 판매를 이제 옵션으로 계속 판매를 할 거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먼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걸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